13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와 수요량, 요 차이를 살펴봤죠. 수요는 모든 가격 대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을 보면은,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 간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간의 부의 관계, 또는 마이너스 관계, 또는 음의 관계, 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의 관계. 자,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고, 보통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상품 가격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수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걸 다 모았을 때 그게 시장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시장 수요 곡선이 좀 더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 자, 그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 뭐 이렇게 생겼다면은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좀 누워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을 살펴보면, 좀 더 살펴보면,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까 수요 곡선상의 점의 위치 변화가 수요량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거는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항상 뭘 먼저 있습니까? 그죠. 가격 파트부터 있습니다. 그걸 주의하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에서 A로 이동하는 건 뭘까요? 자,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자, 이거는 뭐의 이동일까요? 그쵸.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요량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자, 점의 이동이니까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고,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량 변동 요인을 보면 해당 상품의 가격 변화를 들 수 있고, 해당 상품, 이 해당 상품의 가격 변화, 500원에서 300원, 또는 300원에서 500원, 이렇게 특정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동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A에서 B는 가격이 하락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요일까요? 수요량일까요? 그렇죠? 바로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서로 음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 또는 마이너스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자,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요 법칙이라는 건 가격과 수요량 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수요 법칙이 되겠죠? 수요 법칙인데, 자, 그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가격이 올라갈 때 오히려 수요량은 떨어져야 되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또는 반대인 경우, 가격이 내려갈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재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로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를 거로 예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겠죠. 그렇죠? 미리 사두겠죠? 음.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수요 법칙 예외고, 그거를 또는 가수요, 또는 매점이라고 합니다. 매점과 매석은 다른 의미입니다. 매점은 소비자가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해서 사두는 것을 매점이라고 그러고, 매석은 뭘까요? 매점 매석 하죠. 우리 흔히 매석은 생산자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하고 팔지 않는 것을 매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이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변동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소인데,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D0에서 D1은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니까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변동 요인을 보면은 자, 요거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수요의 변동 요인을 보면 자,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보통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는 자, 그 소득 증가한 것은 특정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의 모든 가격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가격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가격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쵸? 이 가격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가격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정상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도 증가하는 경우는 정상제고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열등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보통 정상제로 인식하면 되고 열등제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 또는 반대로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제품을 열등제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어느 쪽에 이동할까요? 그렇죠? 증가는 무조건 오른쪽, 감소는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자, 그 다음에 대체제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돼지고기와 닭고기처럼 서로 어, 하나를 소비하면 다른 거는 소비하기가 좀 힘든 거를 바로 대체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녁에 돼지고기 먹었는데 또 닭고기를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대체제의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 그 대체제의 수요 법칙에 의해서 대체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대체제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그 대체제는 서로 어떤 수요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닭고기는 어때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그 해당 제품은 증가하겠죠. 증가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안 사 먹고 이 물건을 사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고 보완제는 뭐냐면 서로 같이 쓰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어, 돼지고기와 쌈 이런 게 바로 보완제의 관계가 되겠죠.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돼지고기 안 사 먹겠죠. 그럼 쌈도 어떻게 될까요? 쌈도 안 사 먹겠죠? 그러니까 쌈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죠. 그래서 쌈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완제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보완제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보완제,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면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게 되고 쌈도 많이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쌈의 수요 곡선이. 그 다음에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은 지금 사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겠습니까? 지금 사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요라는 거는 수요 곡선은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생산자 입장에 생각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의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 곡선은 오른쪽 이동하겠죠. 자, 이 수요의 변동 요인 자, 경제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면 굳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걸 보면은 D0에서 D2로 이동한 거는 앞에 그래프에서 수요가 자, 그래프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고 D0에서 D1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득과 XJ 수요 간의 이런 어 요렇게 가로치게 소득이 오면은 이건 뭘 의미한 걸까요? 그쵸? 정상제, 열등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제
자, 소득이 늘어났을 때 X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거는 정상제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등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소득이 감소했을 때,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J의 가격, 여기에는 XJ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재화가 재화의 수요가 나오면은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요? 그쵸? 대체제 보완제를 물어보는 거죠. 대체제 보완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XJ 가격이 올라가면 자, 이렇게 XJ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XJ 가격이 올라가면 XJ 수요가 감소하겠죠. XJ 수요가 감소하면은 YJ 수요가 여기선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모양이면은 자, 가격이 하락했을 때 XJ 가격이 하락했을 때 XJ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ZJ 수요도 증가하죠. 같은 방향이죠. 그럴 때는 보완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 자, 요것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요 내용까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시장의 공급을 보면은 자, 수요량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수요도 모든 가격대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대 이런 어떤 점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은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은 바로 공급량이 되겠죠. 이거는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법칙은 자,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면 파는 사람 입장이라고 그랬죠. 공급은. 그러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 가격과 공급량 간의 정의 관계 또는 플러스 관계 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역시 개별 공급 곡선보다 시장 공급 곡선은 좀 더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 요거는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공급량의 변동은 공급 곡선상의 점의 위치로 나타나는 거고 공급량 변동의 요인은 해당 상품 가격의 변화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한 거는 뭘 의미할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증가죠 일단은 그리고 점의 이동이니까 공급이 아니라 공급량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거고 공급량이 증가한 거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BSA는 가격이 하락한 거고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